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기 사람을 챙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듭니다. 친문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 보면 뭐 부럽기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챙겨준다, 뭐 이런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닌가. 오늘 노컷뉴스라는 곳의 보도를 보니까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유재수에 대해서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가. 그럼 금융위원회는 왜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줬을까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17년이죠. 10월 달부터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선가 이제 첩보를 입수해서, 자, 유재수라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관련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받고 뭐 스폰서 역할을 맡긴다, 뭐 이런 첩보를 수집해서 그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특감반원이 이제 허락을 받아서 했더니, 조국 수석이 그래 감찰해라 이렇게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까지 임의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뭐 2번 내지 3번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저것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게 뭐냐면, 호화 골프텔 거기에 10회 이상 그걸 무상으로 사용했고요. 부인 골프채,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차량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용을 떠넘겼고, 그 다음에 해외 체류 비용까지 떠넘기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더니 거기서 해외에 벤츠 차량이 2대가 있고 자녀 유학 비용을 지원받은 흔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이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해서, 자, 이게 도대체 다 뭐냐 얘기를 하니까, 뭐 유학 비용 흔적 뭐 그런 거는요 제가 뭐 안 했고요 어쩌고 하니까, 그러면 자료를 내봐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외에 있는 계좌를 제출하겠다, 미국에 있는 계좌, 은행 계좌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더니 웬거려 돌연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재수 씨가 자기가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내던, 또는 여러 뭐 금융위원회 인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품앗이도 하고 뭐 이랬던 이른바 친문 실세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친문 실세들이 누구냐면, 윤건영 전 당시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윤건영 전 실장은 이 사람 참여정부 때 나하고 같이 고생했고 참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백원우 전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경득 행정관은 금융권을 잡아두려면 이 유재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참여정부 때 우리가 같이 고생한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로 결국 봐줘라 이런 식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비서관한테.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도, 아니 문재인 정부 초기인데 2017년 11월이면 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지났던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비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덮자는 식으로 박영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한테 제안을 했는데, 박영철 당시 비서관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부터 이제 이 감찰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대신 백원우 당시 비서관한테 당신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자, 그럼 백원우라는 사람이,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뭐라고 통보했느냐, 그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감찰을 해서 유재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리를 적발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감찰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기 바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데 대부분 다 클리어됐고
개인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기 바람.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금융위원회에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차관으로 갔습니다. 영전했죠. 아마도 이런 거에 따른 청와대 이 친문 실세들의 이런 부탁을 잘 받아주고 잘 실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김용범 부위원장이 위원장한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위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려주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뭐 사소한 문제, 개인적 사소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니 사소한 문제니까 뭐 괜찮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하튼 2017년 12월 14일에 무보직 본부 대기를 합니다. 무보직 본부 대기. 보직을 주지 않고 본부에 대기. 근데 이때는 이미 이 사람은 계속 병가 상태로 잠적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보직 본부 대기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유재수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그러지 말고 나 어디 해외 파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해달라. 아마 해외에 가서 뭐 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 달이 되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몫이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내고 유재수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영 찝찝했겠죠. 사소한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당시 금융위원회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유재수 씨를 국회로 보내려고 하는데 수석 전문위원으로 지난번에 보내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이견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이 없다. 보내도 괜찮다는 얘기죠. 클리어 해준 겁니다. 클리어. 그러니까 개인적 사소한 문제 이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견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금까지 받고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재수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래서 2017년 3월 달에 명예퇴직을 한 지 한 보름도 안 돼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갑니다. 승진해서 간 겁니다. 형식상 승진입니다. 1급짜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리고서 명예퇴직금을 받아갔다. 그 명예퇴직금이 얼마냐? 1억 2,441만 8,8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견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이 유재수 씨가 영전하도록 하게 해준 거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능동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이 사람 보세요. 뭐 골프텔, 뭐 골프채, 뭐 항공권, 뭐 이런 거 기업의 채에다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받았지 않습니까?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 감찰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게 똑 떨어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뭐 이런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또 직무 관련한 범죄 고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금융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100만 원만 넘어도 수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우선 청와대에서 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과 고발 기준 같은 걸 충족됐는데도 뭐 넘치죠.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청와대가 이 비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 불안해서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민정비서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준 겁니다. 봐준 것도 봐준 거지만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줬다. 결국 친문은 유죄다, 무죄다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보증서 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하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이걸 지금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1월 16일 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 부장이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를 늦추자, 미루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서울 동부지검, 이게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동부지검 고기영 신임 지검장이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록을 봐야 되니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소를 연기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일단 조국은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하고, 백원호는 공범이냐 또는 뭐 추후 언제 기소하느냐 하는 부분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내일 아마 이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완전히 이 백원호 기소는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걸 조사하는 실무지휘자가 서울 동부지검의 이정섭 형사 6부장인데, 이 형사 6부장도 지금 거의 1순위 교체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검장 교체했죠? 형사 6부장 교체했죠? 그리고 그 밑에 검사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내일 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 결정해야 될 부장검사와 지검장이 다 교체됐으면 기록 보자, 기록을 좀 봐야 된다 얘기하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 친문이라고 해서 무죄 이렇게 해준 것이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 것이고, 그 사람을 봐줘서 지금 재판에 넘어가야 될 사람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추미애 사단이 또 봐주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친문이라는 완장만 딱 두르면 범죄도 무혐의가 되고,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은 영전을 하고 봐준 사람도 무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제가 오전에 김경수 재판부에서 무슨 일이, 오후군요. 오후에 무슨 일이라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저는 김경수 무죄 만들기에 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관찰해 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뭐 이제 그 차문호 부장판사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대법원이 뭐 이런 좀 관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있고, 자 여기도 보면 결국은 이것도 백원호 무죄 만들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유재수라는 사람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명예퇴직금까지 받도록 해준 청와대, 그러려면 비리는 왜 적발을 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면서 친문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추진해주고 명예퇴직금까지 챙기도록 해준 청와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과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체에서 얘기했던 그런 공정한 사회인가? 하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서도 지금 공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